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스템의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 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얻어낸 거지. 그러면 모델을 얻어서 수학적인 모델을 얻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의 특성과 이 시스템의 출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수학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지금까지 찾은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외에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모델이 있으면 어떤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리스판스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아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가지고 유도를 한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우리가 결정을 한 다음에 시스템에다가 특정 인풋을 우리가 주고 나서 이런 스텝 펑션이라든가 LSIM 펑션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국한된 경우지만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걸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과 관계없이 시스템의 모델을 가지고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의 어떤 동특성과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다 입력을 주면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근데 아웃풋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손을 확 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밑으로 쭉 쳐졌다가 그 다음에 튕겨 올랐다가 쭝쭝쭝쭝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느 위치에 딱 안착을 하겠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의 리스판스라는 게 초기에는 꿀럭꿀럭꿀럭 이렇게 계속 변화하다가 나중에 계속 안정된 위치를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리스판스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런 변화하는 어떤 응답 특성을 보이는 구간을 우리가 이런 리스판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과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시스템이 안정적인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출력을 우리가 steady state response, 이걸 우리말로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통상 이 transient response는 시스템의 initial condition, 초기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리스판스이고, 이 시스템이 뭐 안정하다라고 하면 이 안정하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안정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다 0으로 죽어 없어지는 이런 응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예요. 반면에 이 스테디 스테이트는 뭐냐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다 죽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시스템에 가해진 인풋 때문에 만들어지는 응답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와 스테디 스테이트를 합한 것을 토탈 리스판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분방 정식에서의 개념을 살펴보면 호모지니어스 리스판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내추럴 리스판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시스템의 입력, 인풋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강제로 인풋을 줘서 그 인풋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forced respons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판스는 항상 트랜지언트와 forced response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폴과 제로가 뭔지는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First Order System, 1차 시스템,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시스템,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델, 수학적인 모델과 이것들의 그냥 전형적인 어떤 특성, 응답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왜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이 중요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대부분 1차 아니면 2차 시스템이에요. 혹은 1차, 2차가 아닌 고차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1차, 2차 시스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거의 모든 시스템의 어떤 응답의 특성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앞서 설명을 했지만 시스템의 오더라는 것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시스템 모델에 있어서 미분의 가장 높은 차수로 정의를 했었고, 트랜스퍼 펑션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다항식의 최고 차수로 시스템 오더를 결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1차 시스템이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지금 C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네. 그러니까 아웃풋이 C인 거지. R이 인풋인 거고, 시그마는 여기서 상수야. 그럼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얘는 이제 1차 시스템인 걸 알 수가 있어. 얘를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트랜스퍼 펑션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거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거고, 요거를 트랜스퍼 펑션으로 바꾸면 R분의 C, 인풋분의 아웃풋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블락 다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A하고 시그마가 달라서 혼란을 가질 수도 있는데 A하고 시그마하고 같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그냥 합시다. 표기를 그냥 달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A를 또는 시그마를 타우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즉 타우가 시그마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놈이 요렇게 써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그마를 타우분의 1로 대체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요거가 전부 다 같은 꼴이고, 대부분의 1차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요런 형태 아니면 요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블록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1차 시스템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표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또는 여기도 t가 타우라고 가정을 하면 요런 블록 다이어그램, 피드백 루프,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 1인 피드백 루프의 개인이 1인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도 구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가 다 같은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1차 시스템은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리퀴드 레벨이나 이런 물통에다가 수조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 놓고 물이 이렇게 쭉 차 있는데 구멍을 뚫으면 물이 수조가 높이가 이렇게 쭉 줄어들겠죠? 이걸 H라 그러면 이 H 시간에 따라서 H가 이렇게 변화 내려올 거야.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이제 리퀴드 레벨 시스템이 이런 1차 시스템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돼요. 더멀 시스템, 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방의 온도 오르내림도 이 1차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전기 회로에서의 RC 서킷이라든가, 우리 이제 그 기계공학에서 이 프레셔 서킷, 이 압력 회로도 우리가 이 1차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이런 1차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그냥 스킵하고 1차 시스템이 갖는 물리적 특성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내가 일단 1차 시스템에다가 요걸 인풋을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트랜스퍼 펑션은 항상 R분의 C인데 인풋 R이 S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럼 이거는 뭘 라플라스해서 S분의 1이 얻어지지? 바로 스텝 인풋이잖아. 그러니까 즉 유닛 스텝을 시스템에 인풋으로 줬을 때 1차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R분의 Y가 원래 요거였으니까 Y는 R을 1로 넘기면 이렇게 될 것이고 R이 S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거, 관심 있는 거는 yt잖아. 시간에 따른 그 리스판스인 yt. 여기서 이걸 구하려면 이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야 되니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적용을 할게요. 이거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면 이거 앞 수업시 했잖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앞서서 시그마를 타오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1,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오분의 1t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이제 굳이 두 개를 따로 그려보면 이 1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익스포넨셜에 줄어드는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요 두 개 항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이 1이란 놈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바로 시스템에 스텝 인풋을 줘서 요 스텝 인풋 크기 1짜리 인풋을 준 거 아니야. 1짜리 리스판스 인풋을 주니까 이런 인풋이 나와. 얘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 인풋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인풋 때문에 만들어진 리스판스 뭐라 그랬어? 바로 forced response 또는 steady state response가 되겠지. 반면에 얘는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죽어 없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지. 얘를 우리가 natural response 또는 뭐라 그랬지? transient response 우리말로 과도 응답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그걸 여기다 내가 지금 그린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좀 정리 지을게, 깨끗하게. 자, 시스템 리스판스가 지금 이렇게 식으로는 만들어졌고 그래프는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타우일 때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어떻게 될까? 그 말은 여기 t에다 타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타우가 되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 0.63이 돼.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1차 시스템에다가 스텝 인풋을 줘서 리스판스를 구했는데 시간이 타우일 때, 즉 타우가 뭐야? 근데 여기서 타우는 시그마분의 1이라고 가정을 했지. 그러니까 요 시그마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그래프에는 내가 t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기호가 자꾸 여러분 다른 거를 써가지고 혼동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t는 타우하고 같다고 봐. 그냥. 자, 그러면 시간이 타우면 출력이 0.63이란 얘기야. 그 말은 이 스텝 1차 시스템에다 스텝 인풋을 이렇게 줬더니 시간이 t초, 타우초가 흐르면 타우초는 여기 없느라고는 타우초가 흐를 때 시스템의 출력 값이 여기가 0.63이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아까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 1에서 익스포넨셜을 뺐지. 1에서 익스포넨셜을 빼면 익스포넨셜이 0으로 점점 주가 없어지니까 맨 나중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디에 도달하게 돼? 1에 도달하게 됐지. 그러니까 1에 도달하는 이 구간, 여기가 바로 steady state response잖아. 정상 상태. 정상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최종값으로 최종에는 1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최종에는 얘가 1에 가는데 타우초일 때 0.63까지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자, 만약에 아까 1차 시스템이 모델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 그랬지. 타우 s 플러스 1. 내가 그러면 시스템이 3s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G1이라는 게 하나 있어. 이 말은 자, 이게 3이 뭐야? 바로 타우잖아. 타우 자리잖아. 1차 시스템이 타우 s 플러스 1분의 1로 표시가 되니까 그럼 타우가 지금 3이니까 타우가 3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전체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원래 1까지 가는데 그거에 63%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타우 초. 3초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또 다른 G2라는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OS 플러스 1이라는 1분의 1이라는 식으로 모델링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럼 얘는 지금 타우가 얼마인 거야? 타우가 5인 거지. 타우가 이번에는 3면 아니고 5면. 얘는 무슨 얘기야? 이 시스템은 시스템의 전체 출력이 1인데 최종 출력이 요거에 63%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려? 얘는 5초가 걸린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G1이란 시스템과 G2란 시스템이 어떤 놈의 리스판스가 응답이 더 빠르다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G1이겠지. 왜? 얘는 전체 변화량, 토탈 변화량의 63%에 도달하는데 3초 걸리지만 얘는 5초 걸린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어떤 시스템에 1차 시스템이 있으면 모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모델의 타우 값만 보면 얘가 얼마나 빠르게 응답을 나타내는지 알 수 예측이 된다는 거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타우가 매우 중요한 거고 얘를 우리가 time constant 우리말로 시상수라고 불러. 얘는 물리적으로 시스템의 빠르기의 척도인 거야. 매우 중요한 인자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시스템의 타우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시스템 응답이 빠르려면 타우 값은 작을수록 좋은 거겠지. 타임 컨스탄트가 작을수록 faster response를 얻게 된다는 거지. 엄청나게 중요한 인자인 걸 알 수 있겠지. 뭐 타임 컨스탄트 시상수.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임이 4타우 초가 흘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4타우가 흘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 여기 t에다 4타우를 한번 집어넣으면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겠네. 이거 산수해 보면 0.98이야. 자, 이건 무슨 얘기겠어? 토탈이 시스템이 시간이 한없이 흐르면 얘가 1로 도달하게 되는데 4타우가 흐르면 0.98, 전체 98%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4타우란 얘기거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스프링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 손을 툭 놓으면 얘가 퉁 했다가 퉁퉁퉁퉁퉁퉁 해서 이렇게 쭉 여기 일정한 어떤 자리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손을 뚱 넣는 이 시점부터 안정하게 여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야. 즉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원래는 계산해야 돼? 원래는 여기 1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익스포넨셜이 완전히 0으로 가야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 상태에 도달하겠지. 근데 익스포넨셜이 완전히 이게 0으로 되려면 몇 초가 걸려? 익스포넨셜 함수가 무한대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값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한대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 시간이 얼마인지. 대략 그래서 그러면 전체 98% 정도 도달하면 정상 상태에 도달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인피니트하게 걸리지만 4타우, 타우의 4배, 시상수의 4배 정도 되면 전체 리스판스의 98% 정도 도달하니까 그걸 우리가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자라고 합의를 한 거야. 자, 이 바로 4타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ettling time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우리말로 이걸 우리가 정착 시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체 스테디 스테이트에 완벽하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settling time 4타우. 그러면 요 G1과 G2에서 마찬가지로 어느 놈이 G1과 G2 중에 어느 놈이 먼저 시스템의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 도달하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얘지 G1. 왜? 얘는 요거의 4배 12초, 얘는 4배 20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응답 속도 관점에서 G1이 월등한 시스템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요 얘기는 뭐 굳이 뭐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가 바로 1차 시스템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제 모델만 보고도 대략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유닛 스텝 인풋을 줬을 때의 어떤 스토리를 여기서 전개를 했고, 여기서는 우리가 임펄스를 줬을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였고, 여기서는 램프 인풋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했는데, 뭐 임펄스와 램프는 뭐 그닥 그렇게 물리적으로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노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스킵할게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시스템은 뭐가 있다 그랬어. 어떤 리퀴드 레벨, 수조에 물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방이라든가, 어떤 공간 안에 온도가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1차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물리적인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어널리틱하게 분석적으로 사실 수학 모델, 다른 말로 트랜스포 펑션을 얻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걸 분석이 어려우면, 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분리가 어려우면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의 모델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이것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1차 시스템의 모델을, 당연한 얘기지만 R분의 C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여기 A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우분의 1이야. 그리고 여기 K가 이제 있어. 앞에하고 약간 다르게 상수 개인 K가 이제 곱해진 거야. 이게 이제 기본형인 거야. 우리가 어떤 수학적 모델을 가정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시스템에다가 스텝 인풋을 한번 줘봅시다. 그럼 모델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일단은 이렇게 씁시다. 내가 어떤 뭐, 자동차 엔진이 있다고 칩시다. 엔진이 있으면 내가 갑자기 악셀을 발로 꾹 밟았고 20도를 확 밟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트로트 앵글을 악셀을 20도를 확 밟으면 띠띠띠띠 여기 20도라고 치면, 악셀을 밟아서 20도가 치면 트로틀 앵글, 엔진에 들어가는 트로틀 앵글이 여기서 이만큼 20도가 팍 열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잖아. 이 스텝 인풋이 이제 결국은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에서 뭐가 만들어져? 뭐 RPM이 만들어지든지 토크가 만들어지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은 인풋이 때이라고 엔진의 출력 토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지금 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제 엔진을 가지고 내가 스텝 인풋을 줘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토크가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나오더래. 그럼 이 엔진의 모델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스텝 인풋을 줬을 때 이렇게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으니까 모델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스텝 인풋을 줬을 때 리스판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해? 리스판스는 아웃풋은 C니까 C는 R을 1로 넘기면 여기다 R 곱해주면 되는데, R이 스텝 인풋이니까 S분의 1이 곱해져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 타임 도메인에서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partial fraction expansion S하고 요거를 쪼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여러분들 이제 수없이 연습이 됐지.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우리 쉽게 알 수 있지. 이거는 S분의 1이니까 그냥 상수니까 A분의 K가 될 거고, 얘는 A분의 K의 2의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A분의 K를 1로 빼내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상수니까 얘는 바로 forced response, steady state response 값일 것이고,
얘가 바로 익스포넨셜, 시간에 따라서 점점 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모델이 이렇게 생겼고 이 A가 원래 이게 우리가 타우 S 플러스 1분의 이렇게 하고도 같은 형태니까 이 타우가 우리가 시상수 타임 컨스탄트였잖아. 그럼 요 모델에서의 타임 컨스탄트는 타우는 A분의 1인 거지. 여기서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근데 아까 타임 컨스탄트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 전체 시스템의 리스판스 최종값 전체 변화량의 63%까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60 스텝 인풋을 줬으니까 63%니까 여기네. 0.63. 그러면 0.63 띠띠띠띠띠띠 여기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린 거야? 대략 0.38초. 이게 그러면 타임 컨스턴트 타우겠네. 그렇지? 맞죠? 맞죠? 자, 맞긴 뭘 맞아. 다 틀렸어. 왜? 여러분 잘 봐.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의 최종값이 얼마인가를 봐. 1이 아니야. 얘는 최종이 결국은 스테디 스테이트가 0.72로 나왔어. 이 시스템은. 스텝을 인풋을 1을 줬다고 모든 시스템이 다 1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0.72야. 그러면 전체 변화량의 63%니까 0.72의 63%인 0.45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력이 0.45가 되는 지점 여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0.13초 정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때 여기가 타우 0.13이 타우, 즉 다른 말로 A가 되는 거고 A를 계산해 보면 7.7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임 컨스턴트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완성을 하려면 A하고 K가 필요한데 A는 찾았으니까 이제 K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뭐야? 바로 steady state value가 0.72라는 걸 방금 알았잖아. 그러면 요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steady state가 요건 주가 없어지니까 A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그래서 A분의 K가 0.72니까 A를 대입하면 K가 이렇게 구해지고 결국은 요 엔진의 수학적 모델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A분의 K가 되는 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챕터 1에서 뭘 배웠냐면 파이널 밸류 티어럼이란 걸 배웠어. 파이널 밸류 티어럼은 뭐지? 파이널 밸류 티어럼은 최종값을 예측하는 공식이었고 그건 어떻게 했어? 이런 트랜스퍼 펑션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s를 곱해서 s를 0으로 보내면 바로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아웃풋을 갖는 트랜스퍼 펑션의 최종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s를 곱해서 캔슬 s가 0 되면 a분의 k. 그러니까 이렇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최종값 스테디 스테이트가 a분의 k가 나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써서 이렇게 a분의 k를 유도해내고 요게 0.725하고 같아요 라고 도출을 해낼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쓴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 1차 시스템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수학적으로 그걸 찾기가 어려우면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포 펑션을 만들 때는 이런 기본 폼을 만들어 준 다음에 타임 컨스턴트를 찾아내고 파이널 밸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A와 K를 찾아서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완성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이번 강의의 핵심은 바로 가장 중요한 First Order 시스템의 특성 중에
시스템 리스판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타임 컨스턴트. 그 다음에 세들링 타임, 실제 시스템의 파이널 밸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타임 컨스턴트의 4배.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내는, 저기 트랜스퍼 펑션을 얻어내는 방법. 이게 바로 이번 클래스의 가장 키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